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예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행복하셨고요.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요. 글쎄요, 언제 행복할까요? 이민 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현재 오늘까지 거의 한 16년째 캐나다에서 살고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살면서 경험하고 주변에서 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제 별명이 해피잖아요.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음, 보면은요, 정말 돈도 있고 아이들도 잘 되고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늘 외롭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기본은 물론 만족을 못해서 그러겠지만 그 이면에 깊이 들어가고 보면은요, 우린 지금 캐나다에서 살잖아요. 근데 캐나다를 너무 몰라요. 왜냐? 영어가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영어 잘 되시는 분은 그나마 이렇게 소통이라도 잘 되고 뭐 이웃이나 아이들하고도 잘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소통이 잘 되면 외롭지가 않거든요. 소통이 단절됐을 때 아이들과 가족과 이웃하고 아니면 어느 커뮤니티에서든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이렇게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저는 이렇게 캐나다에 살면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왔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항상 이 생각을 오기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하고 2003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둘을 데리고 왔었는데요. 정말 저는 도착하는 그날부터 영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뭐 특별히 물론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다 즐길 거 즐기면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후 3시에 되면 애들이 다 끝나거든요. 여기는 초등학생 학원 보낼 데가 없어요. 물론 한국식으로 뭐 과외도 시키고 뭐도 하면 되겠지만은 바로 와서 그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가요? 저는 안 시켰어요. 물론 1년 정도 지나고 상황을 보면서 얘들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악기라든가 뭐 운동을 시키긴 시켰지만 처음 1년은요, 제가 답답해서. 왜냐하면 도착해 보니까 안 들려요. 저도 조금 공부를 한다고 해왔는데 워낙 빠른 말인데다가 여기서 그 생활령을 쓰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국어책을 읽고서 그 말을 현실적으로 안 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와도 이 사람들의 회화체를 쓰는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정말 정말 권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저희는 이제 끝나고 나서 애들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은 도서관을 갔어요. 여기 도서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책부터 뭐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뭐 그것도 다 공짜고요. 연기해도 되고 각 저와 아이들 모두 책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가면은 책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한 2, 30권씩 빌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읽냐고요? 노하우가 있지요. 어린이 도서예요. 말하자면 동화, 전래동화, 창작동화 많이 아시죠? 얇잖아요. 글씨 크잖아요. 내용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쏙쏙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동화책하고 다 그림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리고 그 위인전 우리 좀 많이 알잖아요. 뭐 링컨 대통령, 뭐 그 갈릴레오인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위인전 같은 경우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캐나다 전주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뭐 BC, 브리티시 콜ум비아, 뭐 그 알버타,
뉴펀들랜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오타와, 좌우지간 그 13개 주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주로 이렇게 빌려와서 한 1년 동안 그 책을 아이들하고 보면서 서로 어머 여긴 이렇대 여긴 이렇대 우리 여기 여행도 가자. 왜냐면 책 속에 넓은 세상이 다 있잖아요. 모든 가고 싶은 곳이. 그래서 그때 책을 보면서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저도 그렇고 소리내서 읽으면요 제가 리스닝 되고 스피킹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공통적인 게요,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안 돼요. 이길 수도 있고 단어 뜻도 알고 눈으로는 다 돼요. 머리로도 돼요. 근데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안 돼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책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뉴스를 항상 들었어요. 오자마자 신문을 보고요 뉴스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 열심히 살아도 여기를 모르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저는 캐톨릭 신자라 성당에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정보를 들어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현지 신문을 보고 신문에 본 내용을 또 어떻게 해요? 뉴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뉴스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은 만화 영화 같은 건 애들을 정말 많이 보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영어에 정말 제가 노출을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영어 학교를 갔죠. 물론 공짜로 교회 같은 데서도 하고요. 이제 이민이 돼서 영주권 나오고 나서는 정부에서 하는 ESL 프로그램을 들어갔죠. 그런데요, 그 ESL 요즘은 EAL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거는요, 최대한 짧게 하시고요, 칼리지를 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ESL에서는 그다지 늘지가 않아요. 왜 우리 같은 뭐 파키스탄이나 중국인이나 뭐 인도 이런 데서 다 애국인들이 영어를 별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고 정확하지 않은 발음에 섰던 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오로지 ESL 그 선생님만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앉는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공부를 초스피드로 어떻게든지 1년 만에 마스터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칼리지를 가시는데요. 왜 칼리지를 가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민 오자마자 있잖아요. 어설프게 취직하면 갈 때는 제가 뻔하다 그랬죠. 영어가 안 되니까 식당 아니면요, 마트 아니면은요, 뭐 생선 공장, 뭐 그 고기 자르는 공장, 겨우 그 정도예요. 또 뭐 이렇게 봉제 공장도 좀 있을 수 있고 문구 뭐 그런 가게 공장 같은 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1, 2년을 나 자신한테 투자하고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알고 있던 캐나다의 복지 혜택을 전부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시죠? 8시간 근무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고 휴가 다 받을 수 있고, 왜냐면 많이 벌어봤자요 세금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욕심도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캐나다인 회사예요. 캐나다 내에 있는 회사. 우리 이민자들이 하는 한국인 회사들은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오버타임 시키고요, 월급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요, 굉장히 박해요. 물론 큰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덜한데요. 근데 그런 마트에서 임금이 작잖아요. 일단은 지금 기본 페이가 12불 65거든요. 그 11불 65가 3년 5년 돼서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칼리지 들어가서 자격증 하나 따놓잖아요.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정말 돈을 벌려도 엄청나게 벌 수 있고, 뭐 휴일 근무한다든가 오버타임 하면 1.5배 정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칼리지를 가셔야 해요. 자, 칼리지를 갔을 때 또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 한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맞는 거야 되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잘 찾아보면 반드시 기술직에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말 기술직이에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문과, 내가 좋아하는 무슨 비즈니스과 뭐 그런 그 있잖아요. 문과 계통을 가게 되면요, 여기 현지 애들도 문과를 나오면 취직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힘들어요. 제3의 제4의 직장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컬리지 가서 전혀 유니버시티도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니버시티를 갈 경우는요,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학위를 따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약간 공부에 정말 심취할 수 있고 미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왜냐? 여기는 정말 친절하게 안 가르쳐줘요, 대학이.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하는 곳이에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나라 말도 힘든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칼리지에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요, 가장 좋은 것은 헬스케어요. 제가 덴탈 어시스턴트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ESL 1년을 끝내고 그 덴탈 어시스턴트 과를 가서 1년 만에 풀타임으로 하면 1년 만에 마칠 수 있었는데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팠어요. 왜냐면 애들 픽업해야 되고 애들 케어해야 되고 집안 살림해야 되고 이거 저는 하고 싶어서 했는데 몸이 안 따라서 제가 응급실 실려간 뒤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파타임으로 하라 그랬지 않냐고. 안 된다. 애 엄마들은 애 키워야지. 도저히 불가능해서 당장 파타임으로 해라.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2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서 국가고시도 보고 취직도 했고 지금은 물론 이제 은퇴해서 안 하고 이제 있는데요.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컬리지 기술 학교를 가게 되면은 현지 젊은 아이들, 현지 선생님하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더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된 발음과 얘네 그 수다 떠는 걸 듣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정말 백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팠던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타임으로 하면서 이제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들으니까요, 이게 늘어요. 뭐 신기하게. 그래서 영어도 늘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여기 현지 대학생들의 현실을 알게 돼요. 100%이 아이들은 론을 받아서 학교를 다녀요. 저만 돈을 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 학생들이 저한테 너 왜 네 돈 내고 다녀? 그냥 정부에서 론 받으면 나중에 텍스 크레딧 받아.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도 론을 신청했죠. 근데요, 기가 막히게 정말 그거를 다 거의 한 반 정도는 도로 돌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따라서 해야 돼. 그래서 론을 받아서 다니는 정보. 그리고 이제 거의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서로 어떤 그 모임 있잖아요.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참 좋더라고요. 저는 물론 많이 못 갔죠.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도 사귀게 계기가 좋고요. 여기 현재 대학생들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한 30%는 애 엄마예요. 그래서 학교에 데이케어가 있어요. 컬리지에 거의. 그러니까 철없이 놀고 이렇게 하다가 헛되는 일 하고 여기는 웨이트가 많잖아요. 간단한 거. 공부 안 해도 취직해서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갔다가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요, 아줌마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시 컬리지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제가 42에 컬리지를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많았고요.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코앞이랑 실습을 먼저 하죠. 실습할 때도요, 교수님들이 다 도와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는 치과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취직할 수도 있는 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저는 이제 치과 제 경험을 얘기했지만, 간호조무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사선 기술자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헬스케어, 치기공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칼리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는 BC주는 BCID 칼리지가 유명하거든요. 뭐 더글라스 칼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필라노 칼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칼리지가 그 조금 한 데가.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가지고 어느 게 있나 보시고 그 다음에 차일드 케어예요. 데이케어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이쪽으로 전망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이 젊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픈했을 때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정말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목공,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카펜터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용 쪽이요. 여자분들 특히 뭐 손톱, 머리 헤어, 뭐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컬리지 가서 기술 자격증을 정말 하나 따놓으세요. 여러분 제 말 듣고. 왜냐하면 마트 같은 데서 일하고 그 식당 같은 데서 일한 분들이요, 행복한 분들 제가 거의 못 봐요. 왜냐하면은 막혀 있잖아요. 맨날 계속 듣는 소리 똑같고 정보도 없고, 내가 캐나다에 와서 맨날 한국 식당 가서 일하고 한국 마트에 가서 한국 사람들 어울리고 왔나 이런 것 드는데, 물론 어울리기는 어울려야 돼요. 정말 그건 필요해요. 왜냐면 외국인 친구 아무리 잘해주고 의사소통 된다 그래도 외로워요. 왜냐, 내가 그 살았던 그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교감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왜 친하다 보면은 그 어떤 문화의 정서, 음식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어울리는 건 좋은데 이 직업 갖는 것만큼은 정말 오셔가지고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기술을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분들은 너무 좋지요. 근데 이런 기술을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반드시 여기서 발렌티어를 하세요. 봉사. 자원봉사를 하시면 반드시 길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민 오시면은 처음에 우왕좌왕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리고 막 돈 막 나가죠. 그럼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러는데 절대 조바심 갖지 말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절대 안 굶어 죽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굶어 죽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길이 다 열리는데, 정말 나가 여기서 10년, 20년 정말 끝까지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시면은 바로 영어 공부하면서, 그리고 주말에는 놀아야죠. 이거 얼마나 놀기 좋은데요. 지금 밴쿠버 비 온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비 올 때도 산에 가고 놀아도 되고요. 뭐 비 올 때는 주로 어디를 가요? 예술, 뭐 이렇게 공연 같은데, 그다음에 연극 같은데, 영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애들하고 영화 무지 많이 갔어요. 왜냐, 매주 화요일은 하프 프라이스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도 얘들 다 컸는데도 영화관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여러분, 왜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억도 쌓고 아이들하고 정말 같이 공부해서 같이 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10중 8구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합니다. 왕따 당해요. 정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와서 영어만 같이 하고 이렇게 미래 준비한 직업 공부도 하면은 여러분의 행복은 제가 보장해요. 정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도 정말 그 순간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내 생각에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내 행동에서 만들어놔야 되고 내가 현실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내야 돼요. 절대 누가 주지 않습니다. 이웃사람, 옆에 있는 가족도 내 행복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같이 만들어가고 창조할 때 행복이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